예, 안녕하세요. AA 남스TV 주둔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항상 그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음, 먼저 알코올 중독이 뭐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요. 보통 중독이라 함은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끊고 싶은데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몸은 계속 하는 거죠. 뭐 신라 때 그 김유신 장군 생각나시죠? 말이 만약에 행동이라고 하면요. 김유신 장군의 마음, 그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은 김유신 장군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마음은 그 기생의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말목을 칩니다. 우리가 이게 말목을 치듯이 우리 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듯이 중독이라 함은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신분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라고 하죠. 보통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건데 이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면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거죠. 옆에서는 중독이라고 뭐 무시하고 그냥 막 이런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또 몸은 또 이게 술잔을 잡는다거나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마시게 된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몸은 계속 알코올을 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중독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심적인 중독입니다. 보통 먼저 그 표면적인 중독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안에 어떤 이미지화된 중독이 먼저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도 이미 마음속에는 중독의 심리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동경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뭐 비 오는 이미지라거나 혹은 멋있게 술을 마시는 어떤 드라마틱한 이미지라거나 아버지가 기분 나빴을 때 술을 마셨던 이미지라거나 무궁무진하죠. 그런 엄청난 이미지들이 쌓여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심적 중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중독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게 술 없이는 몸이 어떤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것들, 그걸 표면적인 중독이라 하죠. 자, 이 중독을 두 가지로 나눠 보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첫 술을 마시게 되었는가? 혹시 처음 술을 마시게 된 그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술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술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고요. 술을 못 마시면 심지어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직원들이 이렇게 속이 좁다거나 혹은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되게 재밌는 사회죠. 쉽게 말하면 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어떤 회식 자리라거나 어떤 행사 혹은 친구와 만남, 뭐 어른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심결에 던지는 이야기, 인사로 하는 이야기가 언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그러지, 야,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 이러면 남자들 보통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자도 아니고 목적이 없는 거죠.
내가 너랑 차 마시면서 뭔 얘기를 하냐. 차라리 술 마시면 내 기분이라도 좋은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술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커왔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부모님이 술을 마시는 광경도 많이 봐왔고요. 또 친구들에서 고등학교 시절 혹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술을 빨리 접하는 것 같고, 뭐 빈번히 봅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막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핫바에 소주병을 물고 있는 애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참 속으로는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학교에 와서 술을 마실까? 친근한 장소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친숙했던 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시절부터 한 모금씩 입에 대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강압적인 교육 문화 있잖아요. 뭐 깜지를 쓰고 두들겨 맞고, 또한 제가 컸을 때는 상당히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학생을 대하는 교육자의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게 달라지는 때였어요. 그런 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크게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실 뭐 못 사는 집에는 두들겨 맞고 잘 사는 집에는 아이고 이놈 야무지게도 사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기왕 놀 거 뭐 그렇게 놀아야지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듣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맞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억압적인 교육 문화 혹은 불평등한 교육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좀 안 좋았던 가정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다 혹은 잊고 싶다, 그런 동기가 첫 번째였어요. 그런 그 첫 번째 동기가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학교 앞에서 이제 그때는 오뎅에 잔술도 팔고 그랬었습니다. 뭐 다 주더라고요. 뭐 학생이라고 뭐 팔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다 사복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시게 됐던 술인데, 여러분은 혹시 술 맛을 처음에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술은 물에 알코올을 탄 약간 단맛이었습니다. 별로 맛은 없었어요. 아, 독하다. 아, 그래서 이걸 먹고 크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먹고 안주를 먹는구나. 뭐 그런 거였죠.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완전히 채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셔도 저는 먹을 안주가 없었어요. 뭐 고추나 씹어 먹고 그랬죠. 김치나 먹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급속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17, 18살 때 배웠던 술이 20살 때 되면 이미 신체적 금단이 있을 정도예요. 술잔을 잡는데 이렇게 손이 떨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금단이 있을 정도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이 금단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30대 후반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 문화에 우리는 노출돼 있었고, 이미 10대 후반부터 술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을 접한 후에 20대와 30대는 어떻게 갈까요? 훨씬 더 많은 술을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이 술은 그 기간하고 상관없는 거 아시죠? 자기가 체질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몇 년을 마셨건 10년을 마셨건 뭐 반년을 마셨건 간에 어느 정도 자기 신체적 금단이 나타나면 이미 표면적 중독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중독은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그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쉬웠던 환경을 통해서 술을 접하게 된 후 표면적 중독이 일어났었을 때, 이 표면적 중독은 금단 증상을 수반합니다. 손떨림, 식은땀, 불면, 보통 다반사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떨어져 자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막 죽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환청, 환각, 진전, 선망으로 갈수록 이제 사망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이제 병원에 끌려가거나 실려가지 않으면
이제 보통 죽음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표면적인 중독은 사실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표면적 중독은 어떻게든 본인이 감금 상태라거나 하여튼 술을 접하지 못하는 억압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과 기타 정신과적 질병의 다른 점이에요. 이 알코올 중독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술만 접하지 않으면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기타 정신과 질환과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표면적 중독인데요. 표면적 중독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해장술을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겁니다. 표면적 중독으로 병원을 오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90% 이상 해장술이 이어지고요.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술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장치로 갑니다. 이게 장치로 가면 깼다 마셨다 깼다 마셨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음식 하나도 먹질 않습니다. 음료수에 타 먹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서 이제 완전히 몸이 탈진 상태에 가면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다라거나 하면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표면적 중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해장술입니다. 해장술만 하지 않으면요, 그때 좀 몸이 힘든 거를 견디고 나가면 이게 대부분 보통 우리가 보는 음주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음주라고 하죠.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하튼 이게 이제 표면적 음주입니다. 표면적 중독. 표면적 중독은 해장술, 해장술로 인해서 장치로 인해서 탈진, 탈진으로 인해서 병원. 이렇게 이어지면 표면적 중독. 물론 이거는 술과 단절된 상태, 최소 6주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마음적, 심적 중독이죠. 이 심적 중독은 상당히 이미지적인 중독이에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지화돼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럼 어른이 되잖아요. 뭐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내 돈 내고 내가 술을 마신다는 거죠. 떳떳하게.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제 1번, 2번을 말씀드릴게요. 1번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갔는데 술이 있어서 술을 한 잔 마십니다. 2번은 술을 먹고 싶어서 고깃집에 갑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1번을 보통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2번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슬퍼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찾아보실 정도 되면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많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인 심적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는 거죠. 술을 마시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야 분위기 좋네, 술 마시는 분위기 좋네 이랬는데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가 오면 아이고 술 먹기 좋네 하면서 비 오면 술 먹으러 갑니다. 날씨가 맑아도 술 먹으러 가고요. 슬퍼도 술 먹으러 가고 이럽니다.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죠. 쟤가 슬퍼서 술을 마시는지 술 먹고 싶어 슬픈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술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문제죠.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요, 술을 마시기에 다른 것을 계속 필요로 합니다. 과거를 반추하면서 필요로 하고요, 감정도 필요로 하고요. 이렇듯이 이런 심적 중독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표면적 중독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의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심적 중독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 표면적 중독은요, 단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심적 중독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참 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25년 동안 술을 마시고 7년 동안의 어떤 재발의 반복을 하면서도 가장 마음속에 많이 느꼈던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심적인 이 중독 성향을 어떻게든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생단주라 하죠. 생단주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5년을 끊었건 10년을 끊었건 20년을 끊었건 30년을 끊었건 이 마음의 중독 성향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이상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적 중독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같이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들은요, 술을 딱 안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좀 시간도 많이 남고요, 어떤 관계도 재편성이 되고, 혹은 좀 공백 상태가 됩니다. 공백 상태. 이 공백 상태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공백 상태 때 내 어떤 감정이 언제부터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고, 또 어디서부터 내가 술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대체품으로 나는 주로 술을 이용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마음속에 결핍이었어요. 결핍. 항상 뭔가 구멍이 뚫린 듯한 마음. 그것을 계속 망각을 하기 위한 거였죠. 보통 처음 부정을 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뭐 그냥 뭐 한 잔씩 마시는 거 마음이 위로도 되고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술을 마시고 나의 공허함이 조금이라도 채워졌는지. 대답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은 무엇인가, 중독은 무엇이고 그 부분에서 알코올의 중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지금 알코올을, 꼭 알코올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중독 심리는 재밌는 게, 우리가 만약에 남미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마 코카인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만 술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한국이란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좀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심적 중독을 일으키는 만약에 원인을 찾으실 수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알코올 중독을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전 같은 겁니다. 예, 첫 시간에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항상 술 얘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